세라믹과 인덕션이 1대1로 마감이 돼서 사이에 오염물이 끼지 않도록, 기존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는데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살짝 손으로 밀어주시면 천장에 보시면 루시에어의 코타라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집은 4인 가족과 고양이 2마리가 살게 될 공간인데요. 넓은 거실에 비해 주방의 형태가 좁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챙겨가면서 대형 세라믹 식탁을 제작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중간중간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많이 말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보시죠. 현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샌드 가구 마감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공간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쪽으로는 신발을 신기 편하시게 벤치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벤치장 안쪽으로는 수도 계량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기 편하게끔 가림막으로 막아 드렸고요. 공용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요광 세라믹 제품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다소 어두운 필름 마감재를 사용했지만 좀 더 화사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1200에 600각 타일을 사용을 해서 매지선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진행을 해드렸고, 뒤쪽으로는 거울을 보실 수 있도록 브론즈경을 시공을 해드렸고, 한쪽으로는 브론즈 유리와 월넛톤의 포인트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좀 더 개방감 있게 공간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중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누엔즈의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을 해서 시공을 했는데요. 프레임은 샴페인 골드에 브론즈 유리를 적용을 해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봤고요. 우측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도어가 열리는 형태이고,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살짝 손으로 밀어주시면 문이 고정이 돼서 닫히지 않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간 문을 열어놓고 싶으시거나 물건을 옮기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천장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는 편리한 자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액자를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액자 고리를 시공을 해 드렸고요. 이쪽 하단으로는 밤늦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니시더라도 어둡지 않도록 이렇게 발목 센서 등을 귀엽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넓은 거실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재배치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방의 가해 쪽으로 수납장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큰 대형 세라믹 식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요. 투톤으로 세라믹을 시공을 해봤어요. 이쪽 상단에는 인피니티의 칼라카타 오로의 유광 세라믹을 사용을 했고, 이쪽은 인피니티의 트라버티노 화이트 제품을 사용을 해서 무광과 유광 세라믹을 투톤으로 시공을 해봤는데요.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 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세라믹과 세라믹 사이에 이렇게 월넛톤의 필름을 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완성도 있게 공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키 큰 장 안쪽 하단에는 기존의 분배기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 분배기 위쪽으로는 선반을 제작을 해서 수납력을 꽉꽉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식세기 좌측에 죽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키 큰 장 안쪽으로 코너 망장을 시공을 해 드려서 죽는 공간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는 밥솥장을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 드렸고, 기존에 있던 분배기 자리에서 상하수도만 이쪽으로 끌고 와서 싱크대 자리를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탁실로 가는 도어 입구인데요. 이노엔즈의 간살 도어를 월넛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마련을 해 드렸고요. 기존에 세탁실 입구가 통 샤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터닝 도어로 변경을 함으로써 세탁실로 가는 길목 하단 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좀 더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방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고양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터닝도어 하단 쪽에 작게 고양이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가열대는 플랫 인덕션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세라믹과 인덕션이 1대1로 마감이 돼서 사이에 오염물이 끼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을 해봤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간이 되게 넓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트월을 이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중 구조로 해서 이렇게 반메리 TV를 짜 드렸고, 한쪽으로는 히든으로 가구장을 만들어 드려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하부로는 조명을 배치를 해서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구정마루의 듀스 제품으로 모슬린 화이트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요. 벽지는 기아망 도배지를 사용했는데 조화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루시에어의 코타라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날개가 포인트 필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넛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듬감 있고 조화롭게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안방의 입구인데요. 기존에는 기본적인 방문 도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히든 도어를 만들어 드려서 더욱 깔끔하게 마감을 해 드렸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벽이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침실에 누웠을 때 안정감과 아늑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이 있지만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모루 유리를 시공을 해서 조금은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넣어줬습니다. 침대 헤드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는데 상부 쪽의 조명을 양쪽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교 더리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정고는 높지만 천정 마감재와 슬라브 사이 공간이 좁은 형태의 구조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려고 하면은 단내림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샤시 방향으로 시공을 하지만 이 방은 이 위치에 스프링클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상부 쪽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되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이렇게 그레이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상부 벽체는 가로결이 있는 포인트 타일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디자인 요소를 넣어봤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입구방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밋밋한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는데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작은 공간이지만 활용도가 있게끔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쪽 우측으로는 붙박이장을 짜드리고 중간에 브론즈 전신 거울을 만들어 드려서 온 매무새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침대와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라운드 벽체를 만들어 드리고 그 사이에 가구를 끼워 넣음으로써 책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대형 행인 거울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공간이 창가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벽체를 단열을 위해서 뽑아내면서 필름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는 선반과 포인트 도배지를 시공을 해서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곳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의 타일은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요. 안방 욕실과 동일하게 상부 쪽에는 이렇게 가로 결이 있는 포인트 타일 시공을 해서 마감을 해봤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지만 욕조 쪽 젠다일을 이렇게 연장을 해줘서 샤워 용품을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마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교 더리브 같은 경우에는 욕실의 휴지거리 하단 쪽에 배관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검구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지거리형 휴지거리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마치고요. 시각적으로 깔끔하면서 실용적인 저희 컴포테리어의 요소를 잘 파악하셔서 차용할 만한 게 있으시면 잘 갖다 쓰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행복을 쌓아갈 편안한 공간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